안녕하세요. 앵그리방고 임철웅입니다. 여러분 여기 되게 이쁘죠? 어디에요? 여기가 저희가 이번에 사무실 이전하는 장소 중에 1층인데요. 목적은 대관을 하려고 저희가 피땀으로 일궈낸 곳이에요. 여러분 대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인테리어 관련해서 미팅 오셔도 맛있는 커피 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리가 덜 돼서. 네. 어쨌든. 아무튼. 자, 오늘 아파트 관련해서 일반 업체들이 잘 안 하는 거, 안 하는 이유는 하나죠. 귀찮고 돈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입구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리 현관에 보면 센서 등이라고 조명을 달죠. 자동으로 불 켜지고 꺼지고. 전체 공사를 해서 천장을 만약에 손을 대는 공사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센서 등하고 일반 조명 두 개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그럼 조명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현관에?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달리는 일반 조명은 매립등이라고 해서 잘 안 보이는 그거를 스위치로 별도로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센서는 나는 일반 센서 등을 쓴 적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예. 예. 자, 센서가 달려있는 등이 나오는 게 있고요. 일반 등에다가 센서가 따로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공사가 복잡해지잖아. 어렵지 않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천장 공사를 하게 된다면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업체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느냐? 귀찮아. 돈은 안 되는데 귀찮아. 조명을 선택의 폭이 엄청 넓어진 거예요, 이제. 센서 등 아닌 등도 가능하니까. 그럼 이쁜 거 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조명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있잖아. 개인 취향이 너무 강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일이 상대하기가, 소비자하고 상대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업체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굳이 얘기 안 하고 그냥 센서 등 쓰세요. 이런 경우들이 많고, 또 요즘 마그네틱 조명이나 아니면 라인 등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발장 앞에 이렇게 라인만 쭉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마치 이제 디자인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업체분한테 얘기해서 저는 이 등이 좋아요. 이거 센서 작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업체분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귀찮은 일이고 장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 이 아이템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분위기가 전혀 바뀌어요. 모든 조명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업체하고 상의할 때 꼭 한 번쯤 체크를 해주시고, 어르신들 사는 주택엔 꼭 필수로 들어가는 아이템이 있어요. 신발장에 의자를 하나씩 놔요. 근데 이제 도출되게 놓는 게 아니고 매립을 시켰다가 필요에 의해서 뺄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슬라이딩처럼 이렇게 살짝 걸칠 수 있는 것만 나오게 한다든지, 방법은 워낙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좀 찾아보시고요. 그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놀러 오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오셔서 신발 신고 벗고 할 때 입구 업구 차이가 너무나 커요. 정말 편하고 낙상 사고도 예방이 되고요. 여름에 비 올 때 부츠 신고 겨울에 방한 부츠 신고 할 때 서서 신는 것보다 그 아이템 하나 입고 없고가 써보기 전까지는 절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진짜 편해 그게. 그래서 그것도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업체에서 왜 굳이 얘기 안 하느냐? 디자인적으로도 깨진다고 얘기하는 업체도 있을 건데 사실 이게 돈이 안 돼.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돈은 안 되는데 신경은 써야 돼. 맞아요. 되게 편리한데. 그러니까 굳이 노출을 안 해. 근데 사실 내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공사를 하면 해주는 게 맞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저건 굳이 필요 없어요. 억지로 우겨서 할 일은 아니지. 근데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 한 번쯤 업체와 같이 협의해서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아시죠? 중문이라고 해서 연동도화들을 많이 써요. 네. 되게 삼연동이라고 해서 문 3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열리는 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좀, 공간이 여유가 있고, 디자인적으로 가능하다면, 포켓 도화라고 해서 도화 자체가 숨은 문처럼 들어가는 도화도 있는데, 자, 이것도 일반 그냥 수동이 아니고 자동이 있어요. 우리 일반 그냥 시내 보면 자동문 이렇게 터치하면 열리고 닫히듯이 연동도화나 포켓도화도 그게 충분히 아이템이 가능해요. 아, 근데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안 비싸. 인터넷을 찾아보면 대부분 가격대가 삼연동도화라고 해서 이런 건 한 7, 80만원, 뭐 비싼 거는 뭐 90만원, 100만원 돈 한다고 치면 여기에 이제 자동문 개념이 들어가면 모터값하고 이런 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2배까지는 안 해도 한 1.5배 정도 가격은 나와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다 오픈이 돼 있어,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선 잘 생각을 해봐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내 돈이 아니야. 어차피 물건값 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잔고장이 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AS 때문에 귀찮아. 그쵸? 그리고 시공할 때 좀 까다로워. 왜? 모터가 들어가니까 위에 공간이 필요하거든. 그럼 그거를 감춰주기 위해서 위에 뭔가 후속 작업을 디자인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뒷작업이 조금 있어요. 그런 걸 해야 되니까 큰 돈은 안 되는데, 할 일은 많아지고 귀찮은 거지.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내 집이라면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아, 편하죠. 있으면 좋죠. 그럼, 그리고 착각을 하는 게, 이런 질문을 내가 꽤 많이 받았거든? 자동도 하면 현관문 열면 중문이 막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고 이러면 좀 벌레도 들어오고 안 좋지 않아요? 겨울엔 찬바람도 갑자기 들어가고. 자, 그건 센서를 적용했을 때고, 버튼식으로 적용을 바꾸면 내가 필요할 때만 열리는 거예요. 시작바구니 들고 있어도 내려놓고 문 여는 거하고 들고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로 버튼 눌러서 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이들도 매한가지. 자, 고장나면 어차피 AS는 인테리어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도화 업체에서 해주는 거예요. 크게 문제되는 거 없고요. 요즘 기계들이 워낙 잘 나와서 잔고장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버튼 같은 경우는 안에 자그마한 그 건전지가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연식에 따라서 이렇게 건전지 교체만 일반 소비자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업체들은 신경 쓰는 거 되게 힘들어 하는 거고 AS 걸리는 거 무서워하니까 이런 아이템 잘 얘기 안 해. 근데 편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이런 아이템이 있다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화장실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100% 하는데 제 주변에 아는 업체분들이 99%가 안 하는 게 있어요. 화장실 공사할 때. 저는 100%. 뭘까? 화장실이면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게 물 새는 걸 건데. 그렇지. 그러면 뭐가 있어? 물 새는지 확인은 대부분 다 하지 않아요? 비슷해. 안 하나? 비슷한데 깊이가 없어. 하여튼 저 양반이. 봐봐. 내가 담수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지. 에이. 담수. 자, 여러분 담수가 뭐냐면요. 유튜브 보니까 화장실 타일 붙이는 시공 방법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덧방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있는 거를 다 긁어내고 방수부터 다시 해서 다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시공 방법이 바뀌어요. 돈에 따라서도 바뀌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도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방수예요. 화장실은. 네, 특히 중요하죠. 공동주택에서 우리 집에서 물이 새서 밑에 집이 피해를 입는 경우 오롯이 우리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 일이 없으려면 방수의 기본은 담수예요. 물을 담아 놓는다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 자, 우리 이 컵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지금 음료수를 제가 이렇게 부어놨잖아요. 그쵸? 네. 이게 물이 새면 컵의 기능이 잘못된 거죠. 그쵸. 어디 금이 갔거나. 자, 이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금이 가서 물이 샌다거나 실금 같은 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담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담수라고 해요. 자, 화장실 공사 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하수구를 막고 물을 부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대부분 거실보다는 턱이 좀 있잖아요. 예. 그 턱만큼 이빠이는 안 돼요. 그 문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가득 안 네. 된다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득은 안 돼요. 문지방 있는 데까지 해버리면 문지방 사이로 물이 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되고, 한 2, 3cm 정도만 물을 부어서 한 이틀 정도만 기다렸다가 밑에 집에 내려와서 확인을 하셔야 돼. 혹시 물이 샜는지. 자, 여기에서 내가 우리 송 박사한테 또 이제 하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이거, 자, 현장에 우리 공사하다 보면 소비자분들이 양손 가득히 뭐 들고 오지. 예, 뭐 음료수나 뭐 그렇지. 빵 같은 거. 예.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야 돼. 감사해? 아, 좋아? 아니 감사는 하고요. 좋냐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불편해요, 사실. 예.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가끔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여름엔 덥다고 음료수 이렇게 사갖고 오시고, 겨울에는 또 따뜻한 커피도 들고 오시고 하는데, 감사하죠. 감사한데, 사실 현장 입장에선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일이라는 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일하시는 분들 흐름도 다 끊기고, 결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마음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 담수 얘기하다가 차라리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공사하기 전에 윗집, 아랫집, 양쪽 집을 찾아가 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선 오히려 좋아요. 감사하고. 그리고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도 좋아요. 담수 때문이라도 꼭 하셔야 되는 게, 담수를 해놓고 물이 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밑에 집뿐이 없어요. 밑에 집을 가야 돼. 그리고 그들도 생각을 할 때, 우리 집에 이렇게 물 새는 것까지 신경 써주는구나.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두 번만 가시면 돼. 공사하기 전에 물을 담아놓고 물이 안 샜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공사해도 되겠죠. 공사 덧방을 하거나 뭐 다 허물고 다시 방수까지 했으면 다시 한번 담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방수가 잘 됐는지,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2차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쟁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분쟁은 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업체들이 제가 물어봤거든. 주변 지인분들한테 담수를 안 하면 물 어떻게 확인해? 집주인한테 물어본대. 여기 혹시 물 샜냐고. 모른대. 안 샜대. 근데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해서 안 새면 다행인데, 물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새잖아?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네도 공사하기 전까지는 안 샜는데 공사하고 나서 샜습니다. 이거 되게 힘든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하자까지 가게 되는 문제인데, 좋은 업체, 나쁜 업체,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나마 좋은 업체는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는 손을 대줄 거고 고쳐주겠지만, 아닌 경우, 영세한 업체인 경우 그거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못 잡지. 더군다나 밑에 집에 피해를 입었으면 오롯이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담수뿐이 없어요. 이건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담수는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이 확인을 하려면 단톡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담수 이틀 동안 했습니다. 밑에 집 다녀와 주세요. 아니면 못 간다고 하면 우리가 가야지. 가서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없잖아. 근데 업체들이 왜 이걸 안 하느냐? 담수를 했는데 분명히 물이 안 샌다는데 밑에서 물이 보여. 야, 이거 미치겠지. 소비자분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져. 자, 이거 그럼 방수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추가 공사비 듭니다. 뭐 합니다. 소비자분은 여태까지 물이 안 샜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담수를 하라는 얘기고, 공사 끝나고 나서도 담수를 해야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업체분들은 부탁 안 하면 안 해요. 왜? 이게 담수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힘든 일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분 입장에서는 이걸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업체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일종의 악순환 같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건 업체인데 업체가 소비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소비자가 알고 그걸 확인을 할 건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얘기를 안 해주면 소비자는 몰라서 확인 못하고 그렇지.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계속 그냥 둘이 싸움만 계속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간단해. 돈은 안 되고 일만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해. 근데 업체도 잘못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해서 정확히 구분을 해놓으면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사용하다가 물이 셀 수도 있어. 담수했을 때 물이 안 샜는데 그러면 할 얘기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쵸. 다른 데서 새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아파트에서 제일 물 많이 새는 데가 화장실하고요, 보일러실이야. 의외로 보일러실 많이들 놓치는데, 오버풀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보일러 배관에서 물이 새도 밑으로 직방이야. 근데 보일러실 밑이 어디야? 그 밑에도 보일러실이야. 그게 거기로 떨어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흘러서 방으로 새. 이미 그때는 물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이 너무 커지는 거지. 맞아요. 주방까지 새는 경우들도 많고. 그쵸? 그것도 전문가 불러갖고 물길도 찾아야 되고. 전체 공사를 하면 담수만 해놓으면 미연에 방지가 된다니까? 그렇잖아. 최소한 그렇지. 거기만 확실해지면 최소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거기는 아니라는 게 알게 되니까. 그럼 큰 돈 들을 걸 작은 비용 갖고 해결이 미리 되잖아.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도 명확히 알 수 있고. 자, 담수는 꼭 하세요. 이거 담수한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업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물도 소비자 물 갖다 쓰는 거고 바가지도 소비자 바가지인데 뭔 돈을 요구를 하겠습니까? 요구를 못 하죠. 대신 힘들지.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진행을 하세요. 담수. 화장실 공사하면 기본입니다.